Hi, this is our language video. Are you surprised to hear a foreign language in the beginning of the video? 不用担心，今天的视频开始讲外国语 car bien sûr il y aurait les personnes qui ont un doute sur ce sujet. Alors, je dois vous faire croire en mon idée dans cet épisode. En este episodio voy a darle a usted un método para aprender un idioma en un periodo de tiempo corto. 那么我们开始吧。 아유 귀여운 것 좀 봐. 아이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약하고 작은데도 귀여움으로 어른들을 금세 함락시키죠. 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걸 배워버립니다. 걷기, 춤, 그리고 외국어까지도요. 학계에서 관심을 받는 연구 중에 중요시기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아주 핵심적인 중요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 뇌에 특정 회로가 열려 있어서 별도의 공부 없이도 여러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는 환경에 따라 대략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는 8살에서 12살 이전, 넓게는 10대 초중반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외국에 다녀온 친구들 중에는 외국어는 엄청 잘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 오래 살더라도 한국어가 어눌한 경우가 있죠. 예, 제가 최근에 멤버들이 이간질을 시키다? 근데 아직도 뭔지 몰라요. 야생에 인간의 접촉 없이 버려진 아이를 페럴 차일드라고 합니다. 이 중에 유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소녀 지니 와일리는 부모의 학대로 화장실과 방에 갇혀서 거의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12살이 지나서야 구출되었고 뒤늦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지만 단어만 배울 수 있었고 문법은 전혀 익히지 못했습니다. 중요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외국어를 절대 아이처럼 습득할 수 없는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중요 시기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해당 나이의 언어 습득에서 일반적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이를 100% 확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이를 반론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뛰어난 능력의 성인 외국어 학습자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지인급으로 여겨지는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죠. 이 사람들은 폴리글랏 혹은 멀티링구얼리스트들이라고 해서 적게는 3, 4개 국어에서 많게는 20개 국어를 배우는 다중언어 사용자들입니다. 이 다중언어 사용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거의 공통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어느 나라 말이든 배울 수 있다. 좀 놀라울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티가 처음 생길 때부터 떠돌던 말입니다.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처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은 아이처럼 배울 수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는 아이와 100%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뇌 회로가 닫혀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른이 되면 바꾸어버리는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과 습관이죠. 아이가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사고방식을 특정 사회의 모습에 맞게 바꾸어버립니다. 흔히 머리가 굳는다고 하죠.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도구이므로 말하는 사람의 대상에 맞게 변화합니다. 언어 교환을 가면 가끔 벌어지는 광경이 있는데요. 영어를 갓 배우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서열이 어떻고 호봉이 어떻고 하며 외국인에게 아주 생소하고 복잡한 직장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끙끙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공무원은 무엇이냐, 회식은 무엇이라고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죠. 사전으로 그냥 검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보기보다 복잡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런 단어에는 한국 사회의 맥락과 서열 관료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인식이 필요하니까요. 사회적 맥락,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다음에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릴게요. 단어부터 너무 어렵고 무섭게 생겼죠?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언어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도 아까 어르신처럼 자신의 언어 실력에 맞지 않는 발상을 외국어로 바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아이와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모국어를 배울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그에 맞는 눈높이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걸어줍니다. 게다가 좋든 싫든 무조건 학교에 가서 해당 언어로 말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는 유행어를 따라하기 위해 언어의 새로운 사용 방식을 배우기도 하죠. 자연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80년대에 등장한 자연 접근법은 아이의 언어 습득 방식이 모티브입니다. 그 중에서도 즐거움, 인간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죠. 반면 어른이 되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막막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어야 하고 책들은 너무 복잡하고 불친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수고나 부담감은 어린아이 시절과 너무 다릅니다. 중요시기 가설의 정확한 두뇌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도 어른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느끼는 부담감 자체가 중요시기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지
두뇌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는 인간의 성장을 닮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언어 교육을 무조건 학교나 해당 기관의 플랫폼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려면 무조건 책을 사야 되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진도에 따라 필요하지도 않은 어휘를 선학습하게 됩니다. 이 같은 관행은 학교 성적이나 시험 성적을 빨리 올려야 하는 수요에 따라 우리나라 사교육에도 퍼져서 아무리 용화되는 학원에 가도 학습자는 쉽게 좌절하고 지루함을 느껴서 결국 쩔쩔매게 되죠. 직관이 크게 작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관성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브 몽땅, 벨 깁슨, 소피아 로렌 등 여러 헐리우드 연예인들의 전담 외국어 교사로 이름을 날렸던 미셸 토마스가 자신의 교육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도 직관성과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재를 보면 서적 교재가 엄청 얇아서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긴 음향 자료가 제공되죠. 미셸 토마스와 아이의 언어 습득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언어 공부에서 최대한 복잡함과 거추장스러움을 줄이고 재미, 단순함과 직관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를 설명이 배제된 단순한 mp3 반복이나 동화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언어 공부 환경은 어떤가요?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너무 쓸데없는 자료가 많다면 당장 멀리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다양한 요인으로 우리 주변의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모국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야, 아이들이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귀엽기도 하고요. 이상이었습니다.